자, 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국사 사료 읽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세 번째 사료죠. 삼국지와 관련되는 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 가운데 우리나라 역사가 적혀져 있는 것은 위나라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서라고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오환의 성비 동의전에 그 동의 부분이 우리나라와 관련되는 역사입니다. 지금부터 이 삼국지 위지의 오한 선비 동의전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고대 역사를 같이 한번 사료를 통해서 읽고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삼국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삼국지는 여기 중요한 게 핵심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진나라의 진수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삼국지를 적었는데 삼국지의 핵심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삼국이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위초고 이 세 나라의 역사를 적었습니다. 약 66년에. 근데 중요한 건 이 삼국 시대가 AD 220년에서 AD 265년이라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자, 언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원 후 그렇죠. 3세기 초 중엽에 만들어진 사료가 바로 삼국지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국지 내용을 읽을 때는 그렇죠. 기원 후 3세기 중국인들의 시각에서 쓰여졌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때 중국인은 진수를 말하는 거죠. 진수. 그쵸? 이게 꼭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서에 오환선비 동의열전이 적혀져 있는데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이 위나라의 동쪽 지역에 있었던 게 바로 또는 북쪽 지역에 있었던 게 여기 나와 있는 오한이라든가 선비라든가 동이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나라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위나라는 자신들의 주변 국가인 동이나 또는 오한이나 선비와 같은 나라와 접촉이 많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삼국지 위지에 이 오한, 선비, 동이 관련되는 이야기가 적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나라 역시 북방민족이었기 때문에 자신과 동일한 북방민족 또는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와 관련되는 내용이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한국 고대사에서 예,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료 중에 하나가 삼국지 위지 동의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서라든가 저 사기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역사 자료보다는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만큼 이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료가 바로 삼국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딱 제가 표시를 내놨죠. 삼국시대의 역사적인 사실을 모두 진수의 삼국지에 보충하여 그 가치가 더욱 뛰어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뭔 말이냐라고 했을 때 진수가 삼국지에 이른 이 소위 말하는 중국 주변 국가에 적은 내용을 후대 역사가들이 그대로 인용하거나 그 인용에 보충을 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 역사학자들에게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책 중에 한 권이 삼국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또 하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요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이 동의가 여러분 알다시피 동의에는 여러 국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여러 국가들이 현재 자기들만의 역사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당대 그 시대 사람들의 시대상을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가치가 바로 이 동의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동의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시작이 부여, 즉 고구려, 조, 업루, 예, 한, 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딱 보면 여러분 한 나라가 딱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뭐가 빠졌습니까, 여러분? 예, 고조선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BC 108년에 고조선이 멸망을 했죠. 그리고 예, 이 AD 3세기가 되면 기본적으로 고조선은 예, 한나라의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나라의 행정구역으로 한사군으로 변제되거나 아니면 탈락된 지역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여라든가 고구려라든가 동옥도라든가 음루라든가 그다음에 예라든가 한은 조금 다른 케이스지만 예와 같은 예, 이 나라들이 예, 성장하거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고조선에 대한 언급은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나라들의 이야기를 적었는데 어떤 내용을 주로 적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사기는 한나라와 고조선의 전쟁이 중심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봤던 한서는 예, 바로 이 한사군으로 편입된 영토에 대한 언급.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고조선의 풍습 중에서 팔초법, 그다음에 식문화를 주로 언급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삼국지 위기동의전은 각 나라들의 위치, 그쵸? 그다음에 지형적 특색, 그다음에 국력, 통치 형태, 자, 생활 풍속, 중국과의 관련성 등 예,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즉 바로 위나라 주변에서 위나라와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의 예, 역사 전반에 대해서 언급한 책이 바로 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보시면 이 동이족의 사회나 또는 문화의 실상이 잘 언급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저와 함께 이 부분을 공부를 할 때 당연히 이런 내용이 실제로 적혀져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자, 이 삼국지는 기본적으로 진수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적은 책인데 본인이 직접 이 동이 지역을 방문해서 답사를 가서 적은 게 아니고 이제 그 지역에 파견되었던 관료나 또는 그 지역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군인이죠. 그러니까 관료나 군인 등이 남겨놓은 보고나 기록을 토대로 적어졌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 이 진수가 적은 이 동의전과 관련되는 내용에는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자료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료 비판.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또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대부분 오늘날 본인이 그곳에 직접 답사를 가서 그 지역을 적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도 당연히 오늘날 예, 어떤 역사학자가 그 지역에 예, 답사를 하지 않고 역사 연구를 하는 것이 당연히 오류가 있거나 또는 뭐예요, 문제, 해석을 잘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진수가 적은 동의전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를 해야 되느냐? 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은 사료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럼 사료 비판을 뭐를 통해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이 시기가 되면 그쵸? 이 진수의 동의전에 적혀져 있는 이 나라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예, 이 삼국 사기라든가 삼국 육사라든가 일본 서기, 즉 중국 측 사료 말고 우리나라와 일본 측 사료에도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를 해야 되겠어요? 비교 검토를 해서 그쵸? 예, 내용의 그 정확성을 파악한 뒤에 예, 연구를 하거나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한중일 역사서 예, 한국, 중국, 일본 역사서를 상호 비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때 서는 서경을 말합니다. 서경. 서경은 예, 제가 글자가 너무 작나요?
예. 중국의 완전 고대죠. 초기 문명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쵸. 우나라,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그래서 우, 하, 상, 주. 예, 이 우나라와 3대 역사를 적은 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칭은 이제 칭한다. 우리가 야 이름을 칭한다 할 때 칭한다인데 여기서는 네, 자연스럽게 책이니까 말한다 또는 뭐 적혀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낫겠죠. 그다음에 동은 동쪽입니다. 그다음에 점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점차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 점진하다, 점차 이렇게 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예, 점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진하는 거는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아가면 언젠가는 특정 장소에 닿겠죠. 그래서 여기는 닿다로 의역을 하는 게 예, 글의 흐름상 예, 번역이 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는 어디 어디에, 그 다음에 해는 바다. 알겠죠? 그다음에 서는 서쪽. 그다음 피는 여러분 여기는 잎다, 잎이라는 뜻인데 이 해석이 지금 영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잎이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의역을 해서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에는 어디 어디에, 그다음에 이 유사는 예, 이 지명입니다. 지명.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막의 이름이 유사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 또는 강 이름에 유사하라는 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사하를 말한다. 예,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해석을 우선 번역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서경에는 그쵸? 동쪽으로는 바다에 예, 바다에 닿고 맞죠? 동쪽으로는 바다에 닿고 그쵸? 서쪽으로는 예, 유사에 이르렀다. 그럼 완전 여러분 좀 생뚱맞죠? 지금 여기 뭐가 빠졌습니까, 여러분? 주어가 빠졌죠, 주어. 그러면 딱 이제 답이 오죠. 자, 그러면 뭐예요? 영토가죠, 영토가. 영토가. 그쵸? 자, 그러면 이 영토는 어디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근데 진수라는 사람은 삼국지를 적었죠. 자, 근데 삼국지는 위촉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진수는 위나라를 정사로 보고 역사를 서술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 영토의 주체는 어느 나라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여러분? 음. 네, 이렇게 되겠죠. 위나라 영토가 동쪽으로는 바다에 닿고 서쪽에는 유사에 이르렀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위나라 영토의 공간적 범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아, 그쵸? 자, 그러면 동쪽으로는 바다에 닿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겠어? 이 바다가, 그쵸? 자, 중국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서해인지, 서해보다는 황해가 낫겠네요. 황해. 서해인지, 그렇죠?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동해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역을 영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바다는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서해, 하나는 동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다가 서해이냐 동해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영토의 범위가 당연히 그죠 달라지겠죠. 아,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이제 이 서쪽으로는 유사에 이르렀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유사가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자,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설. 그중에 첫 번째가 오늘날의 중앙아시아.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타클라마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 곳 중에 하나가 유사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 이 유사 역시 중앙아시아로 보느냐, 타클라마칸으로 보느냐, 약수로 보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영토가 서쪽으로도 달라질 수 있겠다. 이제 위나라 영토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센스가 있으신 분은 이제 좀 알아야 돼. 아,
예, 과거 역사학자들은 그죠? 과거 역사학자는 그쵸? 그러니까 주변국의 역사를 쓸 때 그쵸? 중국 본국의 영역을 먼저 언급하고 있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왜 제일 처음에 본국의 영역을 언급하고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게 자, 그럼 여기에 여러분 그쵸? 이 동과 서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쵸? 아, 그러면 이 우리가 이게 방향이잖아. 방향. 그쵸? 그러면 이 방향의 기준점은 어딜까? 그쵸? 당연히 위나라 수도겠죠. 그쵸? 그러면 위나라 수도로 봤을 때 동쪽이 정확히 어딘지를 알면 우리가 위나라의 국력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복지제 가득이 얻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기는 그냥 지시대명사 그고 구복은 그쵸 그냥 9개 나라의 의복 이런 뜻입니다. 또는 9개 동족의 의복입니다.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는 국가명이 있는 나라도 있지만 동족명이 국가명이 되는 아주 애매한 케이스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나라, 9개의 나라의 의복 이렇게 해도 되고, 그쵸? 9개 종족의 의복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건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쟤는 뭡니까? 그쵸? 뭐 지는 무엇의 그쵸? 그 다음에 쟤는 뭐예요? 다스리다 제자 그쵸? 저는 제주 다스리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제도 그럼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득은 무엇을 할 수 있다인데 가득이도 무엇을 말할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는 뭐예요? 그쵸? 바로 말씀 언자죠. 그 다음에 약은 뭡니까? 종결조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는 판단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그 9가지 의복의 제도는 그쵸? 말할 수 있다. 아, 요거를 좀 바꿔야 되겠네, 여러분. 예.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 당연히 뭐예요? 이 구복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이 구복이, 그쵸? 진짜 9개 나라의 의복을 의미하는 건지, 그쵸? 아니면 이 위나라겠네요. 중국 위나라. 예, 중국 위나라의 뭡니까? 지배하에 지배라는 용어는 조금 안 맞는 영향력이라고 합시다. 예. 영향력에 들어온 9나라의 의복을 말하는 건지 우리가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의복이죠. 의복. 그쵸?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의복이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쵸? 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국가 통치 질서가 확립되면 복식 제도가 확립됩니다. 예. 그래서 이 복식 제도가 확립되었다는 건 확립이란 용어보다는 정비가 낫겠네요. 예, 정비되었다는 건 국가 통치 체제가 확립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은 그쵸? 나라가 이제 안정되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복식 제도를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도 그죠? 삼국 시대에도 우리나라 삼국 시대입니다. 삼국 시대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이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한 뒤 그쵸? 제일 먼저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뭐를 만드는 거였습니까, 여러분? 북식 제도를 정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고려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근대 사회에서 그쵸? 통일 왕조가 만들어지거나 건국
있다가 나라를 세울 경우에는 바로 이 복식 제도를 통해서 바로 본인이 왕이고 그리고 본인이 중심이 되어서 국가를 운영해 하겠다라는 상징성을 이 의복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자, 근데 이 복식 제도가 자, 중요한 건 국가 통치 한 국가 입장에서 보면 내부적으로는 국가 통치 질서를 확립하기도 하지만 그쵸? 국외적으로 보면 그쵸? 바로 중국, 예, 중국 중심의 예, 바로 외교 질서를 확립하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중화 질서의 그 확립과 확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나라가 주변에 있던 얼마만큼의 나라를 자기네 나라와 조공과 채공 관계를 통해서 중화 질서에 끌어들였느냐 이걸 알 수 있는 상징성이 의복. 그러니까 첫 번째 영토가 나오고 두 번째 뭐가 나오는 겁니까? 복식 제도가 나옵니다. 자, 자, 요 영토입니다. 자, 요거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을 같이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 삼국시대 그죠? 아니면 중국의 고대 사회에서 그쵸? 역사책을 쓸 때 그쵸? 특히 한 나라의 역사를 쓸 때 어떤 순서대로 역사를 써 내려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토, 두 번째는 복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연은 역접 조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황은 거칠다란 뜻입니다. 거칠다. 그다음에 역은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영역. 그쵸? 근데 거친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친 영역이라는 건 위나라 또는 중국의 영향력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칠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거친 지역, 거친 영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완전 의역하면 외국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외국. 알겠죠? 그 다음에 의자는 무엇 무엇 쓰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외자는 뭐냐면 바깥입니다. 바깥.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외국이고 외국은 중국 이 나라 안이 아니잖아. 내가 아니잖아. 바깥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글자를 번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중은 여기서는 거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번, 여러 번. 그쵸? 역은 번역하다. 알겠죠? 이거는 순접 조사입니다. 네. A로 인해서 B가 가능해지다. 네, 알겠죠? 오케이. 또는 and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G는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B는 여러분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아, 13번이지 그래. 요 글자를 좀 줄일게요. 이렇게. 예. 제가 갑자기 13이 나오는 줄 알고. 자, B는 무엇이 아니다. 아니다. 그쵸? 족적은 조금 발. 그쵸? 그다음에 적은 흔적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발자국이죠. 그다음에 거는 술의 거자입니다. 그다음에 괴는 흔적 괴자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술의 바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다음에 소는 무엇 바. 급은 미치다입니다. 미치다. 그다음에 미유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없다 또는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지는 알다. 그쵸? 기는 지시대명사, 국속은 나라의 풍속, 그쵸? 그 다음에 수방이 좀 해석이 지금 제일 까다롭습니다. 수는 우리가 다르다 또는 특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방이 이제 문제인데 우리가 방하면 지금까지 해석해 온 걸로 따지면 사방이란 용어를 쓴다고 그랬죠. 사방은 이제 영토를 말하는 거잖아요. 동서남북 사방. 근데 여기서는 다른 나라 좀 이상해요 해석이. 그래서 여기서는 찾아보니까 일본어에는 이 방자가 뭐뭐 하는 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점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는 사람, 그다음에 야는 종교조사입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그러나 그쵸? 외국은 이렇게 되겠죠. 외국은
자, 그러면 예, 중력이잖아요. 거듭 번역해야 하고 죄송합니다. 해서 이르고 자, 아직까지 여러분이 해석만 딱 하면은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 않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족적이죠. 족적, 발자국. 자, 그럼 발자국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발자국이라 할 때는 뭐예요? 사람의 발자국이죠. 그죠? 사람의 발자국과, 그쵸? 수레바퀴가, 예, 미치지 않아. 예, 이렇게 딱 해야 되겠죠. 않아.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해석이 좀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자, 요걸 먼저 해석해야 돼요. 그 나라의 풍속. 그쵸? 그 나라의 풍속.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뒤에가 수방입니다. 수방. 다른 나라라고 해석하면 어색합니다. 그럼 요거는 엔드의 풍속가. 자, 그 다음에 특별한 점. 그쵸? 또는 다른 점.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예. 다른 점을, 요 뭐요? 알다죠? 그쵸? 그 다음에 미유는 뭐예요? 그쵸? 잊지 않다. 그쵸? 그럼 알다와 잊지 않다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럼 번역이 조금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예, 이 뭐 한글이든 한문이든, 예, 예, 한글이든, 예, 한문이든 이렇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스크린처럼 명확하게. 그 상황이.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자, 그러니까 거듭 번역하고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자, 앞으로 보시면, 자, 특징이 뭐예요? 동쪽으로는 바다에 도착을 했고, 서쪽으로는 그쵸, 이 유사라는 곳에 이제 이르렀는데, 유사가 중앙아시아고 타클라마칸 또뭐 약수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앙아시아든 타클라마칸이든 약수든 중요한 건 위나라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예, 예. 중국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중국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근데 언어가 그쵸?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거듭 번역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여러 차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중국 사람이 일본 사람과 만났어요. 근데 일본 사람은 일본어만 알고 그쵸? 중국 사람은 중국어만 알아요. 자, 그러면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한국 사람이 일본어도 하고 중국어도 해요. 그러면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일본어로 말하면, 그렇죠? 한국 사람이 그거를 뭐예요? 중국어로 말하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 차례 번역하면 뭐가 생기겠어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기가 쉽다, 어렵다? 그렇죠, 여러분? 의사소통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요 내용은 자, 요 밑에 적을게 제가 여기 여러 차례 번역을 한다는 건 예, 의사소통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의 한계. 예, 여러분 요런 것도 잘 센스 있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 모두를 적었잖아요. 그렇죠? 야, 우리나라의 고대 국가, 연명왕국 단계 국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적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적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얻고 적었을까? 이거 생각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중간 단계로 번역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면 과연 그 정보가 정확한 정보일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의사소통의 한계를 나타냅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르렀다라는 건데, 자, 이르렀다라는 거는 어느 나라에 왔다는 거겠어요? 그렇죠?
예, 이런 뜻이죠. 예, 이르렀다. 그럼 이제 좀 와닿죠. 아, 외국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중국 위나라를 만나러 오는데, 그쵸? 예,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위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쵸? 통로가 없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차례 예, 번역을 해가 이제 이 위나라에 이르렀죠. 그쵸? 자, 그럼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예, 이 주변 국가들과 예, 이 외교 관계를 맺었지만 그 외교 관계가 예, 상대적으로 예, 느슨하다는 거죠. 왜냐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차례 예, 번역을 했다는 거는 예, 바로 이 국가 간 거리가 예, 멀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독적이나 거계가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 이때 사람의 발자국이나 수레가 미치지 못했는데 어느 나라 사람? 그렇죠. 중국 사람. 중국 사람의 발자국과 수레바퀴가 자, 미치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걸 출발했을 때 어디에 도착했을 때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느 나라에 미쳤느냐, 여러분? 외국에. 외국. 그렇죠. 그러면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아, 중국 사람들도 그렇죠. 이 외국에 간 적이 있다 없다. 없죠. 자, 그러면 이 요 내용을 보면 아, 서쪽 지역에 ABC라는 나라가 있구나. 또는 동쪽 지역에 ABC라는 나라가 있구나. 라는 건 인지를 합니다. 알겠죠?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직접 가본 건 아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도 중국에 오는데 여러 차례의 예, 예, 번역을 통해서 도착을 한다. 예,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나라들이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바로 요 뒤에 있는 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러면 그 국속이라고 그랬죠. 국속. 뭐 그 나라의 풍속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다른 점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 나라는 이제 두 가지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풍속이라고 해도 되고요. 하나는 외국의 풍속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근데 뒤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그럼 사람이란 단어가 붙는다라는 건 이 나라가 중국 위나라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그쵸? 외국이죠. 그쵸? 그러니까 외국의 풍속. 그 다음에 예, 특별한 점, 다른 점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이 다르다의 기준은 뭐냐?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게. 똑같은 게 있어야 다른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 용어로 바꾸면 차이점. 차이. 그쵸? 그럼 어느 나라와의 차이점? 중국과의 차이점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이제 좀 유의미하게 살펴볼 게 이제 필요하죠. 자,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중국이 주변 국가에 관심을 갖는 자, 예, 중국의 주변 국가에 대한 관심 분야가 뭐냐? 예, 우리가 두 가지를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그쵸, 외국의 풍속을 알고 싶다. 맞죠?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중국과의 차이점을 알고 싶다. 예, 요 문구 자체 내에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 요 앞에 것과 연결시켜 봅시다. 아, 그러면 예, 그 9가지 의복 제도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때 그 9가지 의복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요 의미겠죠, 요 의미. 그쵸? 바로 중국의 영향력에 들어온 9개의 나라. 그쵸? 예. 자, 그러면 여기는 의복에 대한 얘기, 복식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요 세 번째 문단은 여러분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쵸? 복식, 죄송해요. 국가 풍습이랑 그 다음이 뭐야? 중국과의 예,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자는
요게 이제 중요한 게, 예, 요 자자 있죠, 자자. 그 다음에 여기 기자 있지 않습니까? 기자. 음, 어, 기자. 요 자와 기는 자의, 자의 기입니다. 그래서 A로부터 B에 이르다. 예,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는 사망 오제 중에 한 명이고, 예, 바로 요순 할 때 여러분 순나라 있죠, 순임금을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예, 바로 주나라입니다. 주나라. 자, 그다음에 서융은 여러분 이제 오랑캐 서융, 유는 있다, 그쵸? 그다음에 백환은 그대로 그냥 백환이라 부르면 됩니다. 백환. 그다음에 의는 뭐냐면 무엇 무엇의, 그다음에 헌은 헌납하다. 예, 그쵸? 그다음에 동의는 동의를 말하고 유는 있다. 숙신은 숙신, 그쵸? 지는 의. 그다음에 공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납을 말합니다. 공납. 자, 그럼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순임금으로부터, 그쵸? 주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이게 중국 역사를 따지면 완전 고대 초기 역사인 거죠, 여러분. 예, 서융은, 그쵸? 그러니까 백환의, 예, 헌납이 있었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백환의 환자가 이게 반지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하얀 반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쵸? 근데 정확하게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번역을 안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은, 그쵸? 숙신의, 예, 공납이 있었다. 자, 자, 요 논리 구조로 보면 백환이 국가명이나 종족명을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한문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요 동의가 있잖아요, 동의. 그쵸? 그럼 이 동의는 중국에서 봤을 때 오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 오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오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숙신도 있고, 그쵸? 예맥도 있고, 한나라도 있고, 여러 개의 이제 종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숙신만 공납을 보내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서용 지역에서는 똑같은 구조면 이 백환이, 예, 이 국가명이나 종족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여기서. 자, 그러면 요거는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바로 중국 고대 초기 국가들의 외교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외교 관계로 봤을 때, 그쵸? 서쪽에서는, 그쵸? 백환이라는 나라가 와서 헌상을 했고 헌납을 했고, 예, 동쪽으로에는 숙신이 왔다라는 거는, 그쵸? 다른 주변 국가와 관계를 맺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쵸? 근데 관계를 맺지 않은 게 그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관계를 못 맺을 수도 있지만, 또 외교 관계라고 적어야 되나요? 그쵸? 우리가 한나라와 고조선처럼, 그쵸? 이 국력이 유사하거나 그런 갈등 관계가 있어서 안 맺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음, 어이, 예, 중국 고대 초기 국가의 외교 관계를, 예,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순임금 때나 주나라 때 이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괴는 모두 괴란 뜻이고, 예, 여러분, 이 광자가 원래 넓을 광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 날일자가 있죠. 해가 뜨잖아요, 해가. 그러니까 해가 뜨니까 뜻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밝다가 되는 거죠. 밝다. 예, 또는 오래되다는 오래되다. 자, 여기서는 오래되다로 해석하는 게 조금 깔끔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는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접속사 개념이고 지는 이제 이르다, 도착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는 그고 하도 멀다라는 뜻이고요. 원도 멀다라는 뜻입니다. 뭐 하원을 합쳐서 멀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 야자를 보시면 지금까지 야는 우리가 종결조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종결조사가 아니고 축적조사입니다. 그래서 두어로 해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는 뭐뭐와 같다. 예. 그 다음에 타는 이입니다. 이와 같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자, 모두 모두 자, 이 새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을 셌다인데 우리가 세대, 세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이게 뭐의 개념으로 쓰이는 겁니까? 오늘날에도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오래되다. 그럼 이거 뭐겠어요? 모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 뭔가가 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 그잖아. 그쵸? 멀미. 예,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멀미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멀기가라고 해요. 그 멀기가 예, 이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모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건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그쵸? 요 위에 올라가시면 이 구복지제를 하는 예, 바로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들의 그쵸? 이 아, 역사 왜곡할 뻔했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너무 앞서갔네요. 지금 요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뭐,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 이구나. 예, 여기는 지금 그 순임금부터 예, 그 주나라까지는 말하기 때문에 요거를 끼게 돼. 그러면 여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모두는. 예, 예, 순임금부터 주나라까지. 어? 바로 숙신이나 백황과 예, 외교 관계를 맺은 시간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맺은. 여러분 이 부분은 좀 해석을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앞문장을 다시 읽어보면 네, 순임금으로부터 주나라에 이르기까지 서융은 백환의 헌납이 있었고 동인은 공납이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멀기가 이와 같다. 예, 이때 이 모두는 예, 이 백환과 예, 그 다음에 숙신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백환과 수신이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자, 중국에 오는데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두 중국에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죠. 그래서 그 멀기가 이와 같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 중요한 게 요 똑같은 내용이죠.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백환 숙신과 중국의 거리상, 그쵸? 이 거리가 예, 멀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가깝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멀리 있다는 뜻이죠. 멀리. 예. 그러면 이제 멀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교 관계가 그쵸. 느슨함을 우리가 느슨할 수 있다.
예, 요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은 여기서 인드라고 해석을 하고, 한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나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견은 예, 보내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장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실크로드를 개척한 장건입니다. 그 다음에 사는 예, 사신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사신으로 해석하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동사로 해석을 해서 사신을 보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역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서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궁자가 궁구하다, 살피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살피다인데 여기서는 깔끔하게 해석을 하려면 핫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하자는 강하자인데 이때 하는 황하를 말합니다. 황하. 자, 원은 근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경은 지나가다란 뜻입니다. 력도 지나가다란 뜻입니다. 자, 쟤는 열어, 국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그리고 그쵸 한나라가 그쵸 당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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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고 그쵸 서역에 사신을 보냈다. 자, 근데 뭔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역사 지식과 지금 한자의 해석이 좀 다르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의역을 해야 됩니다. 뭐랬냐라고 했을 때 장건을 서역에 사신으로 보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합니다. 자, 그 사신으로 보냈는데, 그쵸? 이 장건이, 자, 이제 장건의 역할을 봐야 돼요. 장건의 역할. 자, 첫 번째는 서역 사신. 그다음에 두 번째를 주목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네, 황하의 근원을 찾았다. 찾고자. 아, 찾고자. 예. 여러 나라를 지나갔다. 자, 그러면 지금 장건의 두 번째 역할은 해야 될 임무, 역할보다는 임무가 낫겠네요, 여러분. 자, 임무는 당연히 뭡니까, 여러분? 바로 황하의 근원 찾기죠. 자, 그리고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건은 이 실크로드를 가능하게 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는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예요? 그쵸? 순임금이랑 그쵸? 주나라 때죠, 주나라. 아, 아, 이, 아, 어이구, 죄송해요. 여기에 나라 이름이 예, 순임금, 그쵸? 그다음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입니다. 예, 뭐뭐로부터 뭐뭐로까지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갑자기 무슨 나라가 나와요, 여러분? 한나라가 나오죠, 한나라. 자, 그러면 딱 봐도 센스 있는 친구들은 딱 답이 나올 거예요. 그쵸? 춘추 전국 시대랑, 그쵸? 진나라 시기의 외교 관계는 언급이 되어 있다, 없다. 그렇죠. 전혀 안 돼 있죠. 그쵸? 근데 우린 유추할 수 있잖아요. 춘추 전국 시대와 뭐 진나라는 나라가 통일된 지가 뭐 30년도 안 돼서 망했으니까
결국은 춘추 전국시대를 합시다. 춘추 전국시대는 전쟁 시기이기 때문에 중국이 주변 국가에 대해서 그쵸, 외교 관계를 맺어서 중국 중심의 지배 질서에 편입시키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외교 관계에 대한 언급이 지금 진수가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여기는 한나라에 대한 외교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중국이, 중국 한나라죠. 중국 한나라가 직접적으로 저 새로운 국가를 탐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서역에 보냈다고 했죠, 서역. 보낸 거잖아요. 온 게 아니고. 그쵸? 여기는 보세요, 여러분. 오랑캐 국가들이 왔잖아요. 왔잖아. 여기도 그렇고. 그쵸? 왔잖아요. 왔잖아. 그리고 여기도 뭐 했어요? 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했어요? 지금 보냈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유추해내야 돼요. 자, 이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아마 중국의 중화 질서 확립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마다 있다. 음,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근데 또 하나 찾아야 되는 게 왜, 이거는 저도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이 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쵸? 한나라는 황하의 근원을 찾고자 했을까? 예, 요거는 의문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 나라를 지나갔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 나라를 지나갔다라는 건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그쵸? 그쵸? 바로 중국과 서역 사이에 예, 존재한 나라들의 정보를 한 나라가 입수했다는 거죠. 이걸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네. 그럼 이걸 가지고 한 나라가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중국이 뭡니까? 바로 통치 자료로 쓸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는 마침내 드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치는 설치하다입니다. 도호부는 중국의 행정구역 명칭이에요. 자, 이는 뭐뭐로서입니다. 예, 총은 다스리다라는 뜻이고요. 영도 다스리다는 뜻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연후는 말 그대로 연후. 그러한 뒤에 서역은 서역. 지는 무엇 무엇의. 일은 일. 예, 구는 예, 갖추다라는 뜻이고 존은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갖추어서 보존하다. 이걸 의역하면 뭐가 되냐면 모두 알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빠짐없이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모두 아는 게 맞죠. 자, 고는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뜻이고 사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역사를 뭡니까? 적는 공무원이죠. 자, 다음에 득은 할 수 있다. 상은 상세히, 재는 씻다. 그렇죠. 어는 종결조사입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드디어, 그렇죠. 보호부를 설치해서, 예, 설치해서입니다. 예, 다스렸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한 연후에 서역의 일을 모두 알았다. 그러므로 사관이, 그쵸? 상세히, 그쵸? 죄송합니다. 실을 수 있었던데 여기에서는 쉽다라고보다는 상세히 적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역사책을 적는 거니까 적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자, 요거는 요런 상황이 벌어진 건 장건이 서역에 파견됐기 때문이죠. 그럼 이것도 역시 어느 나라와 관련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한나라와 관련되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한나라의 외교 관계인데 자 여러분 도호부가 설치된다라는 건 자 뭐를 의미합니까? 그렇죠. 중국의
한 나라의 행정구역이잖아요, 여러분. 자, 한 나라의 행정구역을 설치했다는 것은 이 서역의 일부가 어디인지는 몰라요. 여기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서역 전체를 약 도읍을 설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좀 확대 해석이겠죠. 서역의 일부가 한 나라의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거죠. 아, 그럼 여러분 장건이 사신으로 파견되었는데 이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했는지 그렇죠. 전쟁을 했는지는 우리가 또 뭐 해야 돼요? 찾아봐야 되죠. 당연히 후자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자, 다스렸습니다. 자,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를 의미해서 결국에는 한 나라 영역의 확장이죠. 자, 그다음에 그러한 연후에 서역의 일을 알게 되었다. 이때 서역의 일은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자, 뭐를 의미하겠어요? 서역의 역사를 말합니다. 즉, 그 나라의 정치, 그쵸, 종족 구성, 풍습, 그쵸, 사람들의 어, 생활 모습 전반을 예, 알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뭐 서역 역사 전체를 알게 되니까 역사학자가 예, 사료를 적기가 쉽다 어렵다. 자, 역사책을 쓰기가 쉽다 어렵다. 상대적으로 수월하죠. 그래서 여러분 봐요. 사기에서는 전쟁 기사밖에 없었잖아요. 자, 근데 한서에서는 고조선의 법률이라든가 고조선 사람들의 풍습이라든가 이런 게 기록돼 있잖아요. 자, 그걸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거하고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한 나라가 고조선 영토에 한사군을 설치하고 난 뒤에 그렇죠. 그 지역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군을 설치하고 공무원을 보내서 그 지역을 통치를 한 거죠. 통치를 하려면 통치의 근간이 되는 그 지역에 대한 그 정보를 수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보를 제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정부 문건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 정부 문건이 어디로 가겠어요? 저 중국 한나라 수도로 가겠죠. 그러면 사관이 그 정부 문건을 전부 다 본인이 읽고, 그쵸? 중국 사람들의 시각에서 역사책을 적는 거죠. 지금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나라가 나옵니다. 자, 위는 위나라, 흥은 흥하다. 서역은 말 그대로 서역, 수는 비록이라는 뜻입니다. 불능은 할 수 없다. 지는 모두, 지는 도착. 그쵸? 그 다음에 이 기는 지시대명사 크고 대국은 말 그대로 대국 큰 나라.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다 나라 이름입니다. 그래서 9부터 16까지는 나라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균자,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는 균자라고 읽으면 안 되고 귀자라고 읽는 게 거북귀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귀자로 읽을게요. 자, 이 귀자인데 이거는 탈임분지, 오늘날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나라로 추정돼요. 그다음에 우치도 역시 중앙아시아의 탈임분지에 있었던 나라로 추정이 되고 강건은 서아시아 일대에 있었던 나라고 그다음에 오소는 오늘날 서역에 있었던 국가고 자, 그다음에 소륵은 신장 위구르 탈임분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월시는 오늘날 중앙아시아 선선과 거사는 서역 국가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자, 중요한 게 자, 위나라 시대에 그쵸? 자, 외교 범위. 자, 이때 외교 범위는 서쪽입니다. 서쪽. 자, 서쪽의 이 범위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그쵸? 신장 위구르부터 그쵸?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그쵸? 서아시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나라가 부흥했을 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의욕으로.
예, 위나라가 부흥하자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자, 서역은 죄송합니다. 서역 여기는 서역을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서역을 비록 모두 예, 이룰 수 없었지만 자, 이거는 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위나라가 나라가 이제 건국되어가 나라가 이제 전성기가 됐는데 나라가 전성기가 되면 주변 국가와 외교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서역 모든 국가를 본인이 방문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룰 수 없었지만 이제 그 서역 국가 가운데 그쵸? 대국인 대국인 그 귀자, 우치, 강거, 오선, 소륵, 그때 선선, 거사의 부류는 요까지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요 문장을 여기서 지금 여기서는 예, 그 동사가 없어요. 서술어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뒤에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뒤에를 보면 우세불공, 조공이라 돼 있단 말이에요.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적으셔야죠. 자, 그러면 유추할 수 있죠. 음, 이렇게. 자, 그럼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위나라가 강성해져서 서역에 있는 국가와 외교 관계를 하는데 모든 국가와 외교 관계를 할 수 없었고, 근데 그 중에서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중앙아시아나 신장 위구르나 서아시아에 있었던 나라들이다. 이제 알 필요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위나라가 서쪽과 외교를 맺은 나라의 개수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몇 개 국가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8개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었다. 예, 요 정도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 어느 나라의 외교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위진남북조의 시대 위나라입니다. 위나라. 자, 요 뒤에도 이게 위나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무는 없다란 뜻이잖아요. 부도 없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중 부정으로 쓰입니다. 뭐뭐 하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새는 말 그대로 아까 보신 거 새, 또는 시간, 또는 대대로. 그쵸? 그 다음에 조공이잖아요. 조공. 여러분 아는 조공. 그쵸? 공은 받들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치다로 해석하는 게 깔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는 대략. 그쵸? 그 다음에 여는 뭐뭐와 같다. 한시는 한나라. 자, 그 다음에 고사는 뭐예요? 옛 이야기 또는 옛 일입니다. 그럼 해석을 하면 대대로 그쵸? 조공을 바치지 않은 적이 없다. 그쵸? 자, 그러면 조공을 바쳤는데 그 조공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럼 그 조공의 내용이 대략 한나라의 옛 일과 같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쵸? 위나라와 서역 8개 국가는 특징이 중화 질서로 외교 관계를 형성했다. 자, 중화 질서로 외교 관계를 행사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지금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자, 조공이라는 용어죠. 조공. 자, 그럼 이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조공 책봉 관계를 통해서 외교 관계를 했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럼 이거는 중화 질서에 이제 편입이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자, 조공 책봉의 형식이 그쵸? 위나라가
독자적으로 만든 거냐? 그쵸? 아니면은 한나라의 외교 형식을 수용했느냐? 자, 여러분이 딱 봤을 때도 대략 한시의 옛들과 같다라는 건 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수용했을 가능성이 마다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중화질서 자체가 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한나라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자, 자, 여러분, 위진남북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통일 국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통일 국가가 없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모든 국가의 목표는 통일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통일 국가의 상징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상징성 중 하나가 뭔 거예요? 외교 수립입니다. 외교 수립. 그래서 위나라가 그쵸? 한나라처럼 뭐를 한 거예요? 예, 바로 이 죄송해요. 조공 책봉 관계를 활용해서 중화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뭐예요? 있는 거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그, 네.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좀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좀 의역하면 옌일이라고 돼 있지만 요렇게 해석을 해도 딱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했는 김에 조금 더 한 개 더 할까요, 여러분? 자, 요거는 요도 해도 되겠다. 위나라는 어떻게 이 8개 국가의 존재를 알았을까?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위나라가 북방 민족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가 뭐겠어요, 여러분? 한나라의 자료를 정부 문건 오늘 날용으로 씁시다. 한나라의 문서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렇죠? 이 당시 중국 내에 실크로드를 통해 서역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 8개 국가의 존재를 알고 외교 관계를 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입니다. 이는 and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에 공손년이 나오는데 공손년은 사람 이름입니다. 잉은 거듭입니다. 거듭. 그쵸? 그 다음에 부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쵸? 그 다음에 조는 조상이. 예. 또는 뭐 할아버지 조자로 해석해도 됩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삼은 숫자 3. 새는 세상새. 근데 이 시간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때 대자입니다. 그래서 3세는 3대를 말합니다. 3대. 유는 있다. 예, 그 다음에 유는 뭐예요? 요동이죠. 자, 그럼 해석을 하면 그리고 공손년, 그쵸? 그 다음에 거듭, 아버지, 그리고 조상, 3대는 요동에 있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자, 이 공손년의 아빠가 군송관이고, 역사 왜곡할 뻔했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자, 공손년의 아빠가 공손강이고 공손군의 아버지가 공손학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3대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사실 누구를 말하는 거야? 요새로 치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그쵸? 자, 그럼 해석을 하면 공손년, 그쵸? 공손강, 아, 큰일 날 뻔했네요. 우리나라는 서열이 중요하죠. 공손탁, 공손강, 공손년이죠. 예, 3대는 요동에 있었다. 아,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자, 요 14번까지는, 그쵸? 그러니까 외교 관계인데, 자, 봐요, 여러분. 잘 보면. 자, 외교 관계인데, 주로 어느 나라에 대한 외교 관계입니까, 여러분? 저 서역에 대한 외교 관계죠. 한나라, 서역. 그쵸? 자, 그 다음에 위나라, 뭐예요? 서역이죠. 서역. 그러니까 서쪽 지역의 외교 관계를 적은 겁니다, 지금. 자, 근데 갑자기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어디를 나와요? 동쪽 지역에 대한 외교 관계를 적고 있습니다. 자, 동쪽 지역에 대한 외교 관계인데 그중에서 어디에 대해서 적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역사와 연관되어 있는 요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요동에 있었다를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는 있었다. 자, 있었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만, 그쵸?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동 지역을 공손탁, 그쵸? 공손강, 공손년 3대가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통치. 그쵸?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공손탁이 누군지, 권손강이 누군지, 그쵸? 그 다음에 공손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당연히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죠. 자, 참고로 이 사람들은 자, 여기 보면 제가 넣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공손탁이 나오잖아요. 자, 이 공손탁의 핵심 내용은 자,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요겁니다. 190년에 중국 내부의 분란을 틈타서 요동을 요소 그다음에 중요군으로 분할해서 본인이 스스로 요동 후 그다음에 평주 목이 됐다. 자, 그다음에 그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공손 강인데 그쵸? 그죠? 위나라 도조가 삼군과 오한을 정벌할 때 공을 세워서 평양 후에 봉해지고 자장군에 임명되었다. 자, 그럼 여러분 다 보세요. 자, 어느 나라가 나왔어요, 지금? 이 위나라가 나왔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가 죽은 후에 뭐 뚝뚝뚝 나왔고, 그 다음 공손년이를 봅시다. 공손년. 자, 공손년이가 누구한테? 위나라 명제로부터, 그쵸? 창렬 장군 요동 태수에 임명되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여러분 딱 보시면 자, 여기에 특징이 딱 나오잖아요. 자, 어디 갔노? 자, 특징이 뭡니까? 자, 기원후 2세기. 그쵸? 바로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기원후 2세기에 중국의 혼란을 틈타서 요동 지역에 독자 세력을 형성했던 집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손씨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공손씨 집안은 그렇죠? 네,
누구와 손을 잡았어요, 여러분? 네. 바로 위나라와 예, 예. 요건 뭐 동맹이라는 표현을 씁시다. 동맹이란 용어는 너무 좀 강한 개념이고 결탁하고 있다. 예, 요 정도는 우리가 꼭 알아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기원후 2세기에는 요동은 이 지방 거다. 자, 그럼 여러분 요동하면은 딱 떠올라야죠.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아, 고조선의 영토였던 곳. 그래서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뒤에 요동 일대랑 한반도 북부 지역에 한사군이 설치되었는데, 예, 그 중에 일부 지역을 이 공손탁, 공손강, 공서연이 장악하고 본인이 통치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천자, 천자는 말 그대로 천자입니다. 위는 예, 뭐뭐 하답니다. 예, 기는 극 있다고 이 절은 끈타란 뜻입니다. 끈타. 그다음에 역은 영역입니다. 그럼 영역을 끈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그러니까 이 국경선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할 때는 뭐냐? 국계라고 해야 돼요. 국계. 예, 국계로 해석하는 것도 예,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위는 위임하다. 그쵸? 그다음 로는 뭐뭐로 해외는 말 그대로 해외. 그쵸? 요거는 뭐 해석 안 합니다. 아까 했기 때문에. 수는 드디어. 그 다음에 이 격이 떨어질 격자입니다. 떨어질 격자. 떨어지는 거니까 떨어지려면 끊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끊자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단자도 끊을 단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는 말 그대로 동의. 그쵸? 그 다음에 구득, 뭐뭐 할 수 없다. 그 통은, 그쵸? 통하다. 어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어제를 같이 읽어야 돼요. 이 어제는 어디 어디에서란 뜻입니다. 어디 어디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의역을 할 때는 어디 어디와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중하죠. 그러면 해석을 하면 천자가 예, 그 전력을 삼아 이렇게 직역해도 되고 그렇죠? 국외로 삼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자, 해외의 일을 위임하였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왜냐하면 자, 이 그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 그가 이제 지금 해외에 일이 됐다는 건 중국의 위나라 천자가 이 지역을 관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직접 지배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좀 이따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드디어 예, 드디어 동의를 자, 여기는 끊어냈다로 해석하는 게 낫겠죠. 끊어내 그쵸? 그 중하와 통하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좀 깔끔하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짓냐라고 했을 때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쵸? 자, 여기서 이제 그는 이 그가 중요합니다. 그가 되겠어요, 여러분. 아, 요거는 여기서 합시다. 센스 있는 사람은 딱 답이 올 거예요. 왜냐 앞에 것과 연결해야 됩니다. 그쵸? 공손연희와 그쵸? 공손탁, 공손강, 공손연희 노동 지역을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갔노? 그래서 천자가 그 지역을 중국의 영토에서 끊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그는 어디 계세요, 여러분? 요동이죠, 요동. 그쵸? 그러면 이 요동을 예, 이 국외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드디어 천자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삼국지의 예, 그 기본이 삼국지의 정통은 미촉오 중에 위나라라고 위나라. 그러면 위나라 천자는 그쵸? 위나라 천자는 예, 요동 일대를 위나라의 직접 지배 지역에서 예,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네요, 여러분. 예, 위나라 천자는 요동 일대를 위나라의 직접 지배 지역에서 예, 예외시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이걸 누가 통치하게 되겠어요? 그쵸? 공손시 집안이 대신 관리하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 누가 주목한 게 뭐냐면 바로 자, 위나라가 직접 지배하는 거랑 여러분 공손시가 지배하는 거는 그쵸? 요동 일대에 있던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내가 요동을 집어삼켜서 내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부여라든가 고구려라든가. 자, 특히 여기서는 누구를 주목해야 된다? 고구려를. 그래서 이 공손시와 그쵸 고구려의 대립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고구려의 영역 확장이 가능해지는 조건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지금 요 문건을 딱 보면 오케이 그쵸? 이해가 됐나요? 자, 그다음에 여기 드디어 동의를 끊어냈다는 건 뭐예요? 자, 옛날에는 위나라 영토랑 그쵸? 그다음에 동의의 영토가 딱 형성을 맞닿았는데 이 요동 일대 지역의 공손시가 자기들의 땅이라고 지배를 하겠다고 하니 그쵸? 이 천자가 야 그래 요동은 공손시 너네 땅이야. 그 너네가 관리해봐 라고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위나라의 영토와 그쵸? 고구려의 영토는 직접적으로 맞닿을 일이 있다 없다. 그렇죠? 없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요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아, 공간이 부족하네요. 중, 위나라와 동이 이때는 뭐 부여라든가 고구려 이런 나라들이죠. 왜? 국경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나라 공손시가 다스리는 요동 그쵸.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고구려 영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자, 자, 그 다음에 기는 그 기자, 후는 후에, 그다음 고구려는 고구려, 그쵸? 배반은 말 그대로 배반하다. 우는 또한, 견은 파견하다. 요 편사가 편자가 반쪽이라는 뜻입니다. 반쪽. 그쵸? 사는 군대, 군사입니다. 치는 이르다. 여기서는 이르게 되다. 요는 뭐냐면 토벌하다. 자, 그 다음에 궁은 궁구이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멀리라는 뜻입니다. 멀리. 수는 쫓아내다. 극은 이게 극도 멀리란 뜻이 있습니다. 이게 극한이거든요. 극한. 극히라고 해석하면 되고 원은 멀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럼 이제 보세요. 그 후 고구려가 배반하고 배반하였다. 여기서는 또한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또한보다는 그래서로 해석하는 게 깔끔하긴 한데 그냥 또한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또한 자 그럼 여러분 요 고구려가 배반하였다가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 딱 답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요 내용. 그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고구려가 드디어 이 공손시 땅을 고구려 영토로 만들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반한 거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견은 파견하다, 보냈다는 거잖아요. 자, 6, 7번을, 6, 7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자가 군대잖아요. 군대. 그럼 어떤 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군대의 절반을 이제 우리가 편사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예, 예, 이 그냥 약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뭐 절반의 군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맞고 왜냐면 기초고가 전부 다 삼국 통일 전쟁을 하는데 그쵸? 이 지금 군대의 절반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군대를 보내서 그쵸? 포벌하기에 이르렀다. 자, 이건 뭐냐?
원인 제공을 위나라가 한 게 아니고 고구려가 했다는 거예요. 왜냐? 배반했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보내서 토벌할 때 대상은 누구겠어요? 고구려죠. 그쵸. 그럼 일단 우리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아, 뭐를 유추할 수 있습니까? 위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구나.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때 과연 이게 위나라 군대일까 아니면 공손시의 군대일까? 아, 근데 공손시가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누구의 무기나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위나라의 무기하에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게 해석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할 때, 자, 요게 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지극히라고 그랬죠. 자, 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멀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멀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추는 뭐예요? 쫓아내다잖아요. 진짜 멀리 멀리 쫓아냅니다. 그래서 지극히 먼 곳으로 멀리 쫓아냈다. 자, 이러면 여러분 한국어 문법이 안 맞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지극히 먼 곳으로 쫓아냈다. 이렇게 해도 크게 무리가 없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자, 영토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토 분쟁. 그러니까 배반했는데 무엇을 배반했느냐라고 했을 때 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예, 이 공손시가 있었던 요동 일대 지역에 뭔가 영토 분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승자입니다. 전쟁의 승리. 승패인데 자, 지금 이 논리 구조로는 위나라 또는 공손시 집안이 승리하고 그때 고구려가 패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요 내용이 잘 담겨져 있는 게 어디냐면 삼국사기에. 그래서 제가 아까 수업 초반기에 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볼 때는 진수가 직접 답사를 하거나 해서 적은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게 약간 자료의 오류나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 우리나라나 아니면 일본의 역사책에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삼국 사기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야, 정말 고구려가 위협적인 존재는 맞았나 봅니다. 그래서 궁자를 몇 개를 쓰는 거예요. 멀리를. 멀다, 멀다, 멀다.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 먼 곳이란 거잖아요. 먼 곳, 먼 곳. 그쵸? 자, 그럼 먼 곳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고구려 영토가 오히려 뭐 했을 수 있다? 축소됐을 수도 있다. 또는 고구려의 영토가 이동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쵸? 이것도 가능하죠. 그쵸? 그 다음에 확실한 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위나라와 고구려의 국경선이 그쵸. 절대 만날 수 없게 되었다. 즉, 고구려는 위나라를 직접적으로 전쟁을 못 한다는 거죠. 왜냐? 공손시 영토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여기까지 하고 우선은 수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요동이고, 요것도 요동이고, 요것도 요동이고, 그쵸? 자, 요동이죠, 요동.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딱 한 내용을 딱 해보면 첫 번째, 영토가 나오죠. 두 번째 뭐가 나와요? 복식 제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국가 풍습과 중국과의 차이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중국 고대 국가의 외교 관계를 수나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 다음에 한나라, 위나라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주로 예, 외교 관련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예,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